남원시가 민간위탁 기관관리 감시 기능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곳도 있어 민간위탁 감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안군이 불법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치되는 쓰레기로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도농 복합지역인 김제시에서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지만 구직자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허위 종합전표와 입금 확인증을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가짜 증거들을 제출한 후 감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변론 요지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보안군이 불법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으로 투기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방치되는 쓰레기로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부안군 부안읍 주택가입니다.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방치돼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수거돼야 하지만 며칠째 제자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부안군이 6월부터 불법 쓰레기 근절을 위해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수거할 수가 없어요. 배출이 안 되니까. 또 매립장 가서 분리대하고 못해요. 사람이 그 작업을 못하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수거하지 않겠다. 각각 용도에 맞는 종량제 봉투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불법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다 보니 골목마다 쓰레기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방치된 지역은 벌레가 꼬이고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뀐 쓰레기 처리 정책에 대한 안내와 계도 기간 없이 진행된 미수거에 주민들은 당혹스러움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지역민은 잘못을 한 사람을 벌해야지 선량한 시민마저 피해를 보게 만든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지저분하죠. 거리가. 치워줘야죠. 안 치워주면 팔이 끓고 더럽고 좀 그렇잖아요. 또 부안은 또 많은 관광지 사람들도 하는데 깔끔해야죠. 길이. 부안군은 불법 배출 쓰레기 미수거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부안군. 쌓여만 가는 불법 쓰레기로 인해 군민들이 겪는 고통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남원시가 민간위탁 기관관리 감시 기능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처리 상황에 대한 감사 등 기본적인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곳도 있어 민간위탁 감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는 민간위탁 기관들의 사무 처리 상황에 대한 감사 등 일반적인 절차들을 조례를 만들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의회가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원 지역 22개 민간위탁 기관 가운데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4곳에 달했습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또 반영이 되고 또 재계약할 때 그 평가 여부가 반영이 돼서 재계약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어떤 그 수탁의 위탁을 하게 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 모집이 원칙인 수탁기관 선정도 22개 가운데 7곳이 수의 계약을 통해 독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남원시도 보완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간 위탁 기관을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하고 민간 위탁 사무 매뉴얼을 제작해서 상시 관리를 강화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민간 위탁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 공무원의 정책 실명제까지 공약했던 남원시. 민간 위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문제점에 대한 실천 방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증거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증거 위조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변호사 A씨는 최근 의뢰인인 B씨가 업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3억 5천만 원을 갚았다는 허위 종합전표와 입금 확인증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가짜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B씨가 받은 돈을 전액 반환했으니 감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변론 요지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읍시가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신호등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읍시는 정읍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오는 7월 말까지 예산 8천만 원을 투입해 숫자형 보행신호등 104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숫자형 보행신호등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등이 켜진 후 건널 수 있는 잔여 시간을 숫자로 표시해 무리한 도로 횡단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는 어린이와 노약자의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중심으로 숫자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농 농업복지역인 김제시에서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지만 구직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간다는 얘긴데요.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행사용 부스가 빽빽이 들어찬 김제시 실내체육관. 긴장 가득한 표정으로 게시판에 붙어있는 구인 공고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신중히 작성한 이력서를 지니고 초조한 마음을 억눌러가며 면접을 기다립니다. 품질 쪽은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동차 품질 쪽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농복합지역 김제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처음으로 면접 보는 거여가 좀 떨리긴 했는데 그래도 회사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제 생각한 것도 있고 많은데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도 돼요. 시끌벅적 활기를 띠는 건 비단 채용관뿐만이 아닙니다. 이력서 작성과 면접까지 빈틈없이 챙겨주고 직업 체험하고 무료로 하는 거니까 하고 가시라고. 그럼 여기서는 이력서 안 가져오셨죠? 네, 이력서 안 갖고 이제 지금부터 이력서 찍습니다. 증명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고 손가락 지문만 갖고 적성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친절한 상담도 이뤄집니다. 경력 단절 예방해가지고요. 구직자분들이라든지 해가지고 노무 관련해서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김제시 일자리 박람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기업은 모두 65개. 채용 규모는 역대 최대인 320명에 이르는 것으로 김제시는 집계했습니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과 관내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많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취업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채용 결과는 김제 세일센터를 통해서나 구직자들에게 직접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무직부터 생산직, 서비스직까지 청년뿐만 아니라 40대가 넘는 중년 구직자들이 몰리면서 극심한 일자리 문제를 실감케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라북도가 농산물 공동수확 지원을 위해 작업비 25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임금 상승과 일손 부족으로 농산물 출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공동수확 작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감자와 양파, 마늘과 고구마, 수박, 가을무, 가을배추 등 7개 농산물을 수확하는 2,200여 농가입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작업비는 농산물 전체 수확 비용의 60%에 해당하며 지난해보다 10% 정도 지원율이 높아졌습니다. 정읍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진행합니다. 정읍시는 빅데이터를 통해 걸러진 사회보험료 체납과 병의원, 과다 이용자 등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확보한 명단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전수조사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복지 지원이 이뤄집니다. 부안경찰서가 장애인 성폭력 대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책협의회는 부안경찰과 장애인연합회, 부안군청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장애인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습니다. 부안경찰서는 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원 지역 주민들이 가야문화 홍보와 관리에 직접 나섰습니다. 남원 시민들로 구성된 남원 고고 가야주민 수호단이 최근 워크숍과 다짐 대회를 가졌습니다. 가야주민 수호단은 남원 가야의 홍보와 관리에 주민이 직접 나서겠다는 뜻으로 결성된 자발적 주민단체입니다. 수호단은 앞으로 가야 고분군에 대한 홍보와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 정화 활동, 시민 강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일정별로 우리가 그 추진 계획이 있어가지고 일정별로 그 제초 작업이라든지 또 그 정화 사업이라든지 또 그 마을이나 또 그 주민들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그 가꾸고 이렇게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쌀 시장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관련해 현재 신청 면적 기준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는 전년도보다 지원 단가가 상승했고 휴경제 도입으로 다른 작물 신청이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번 달 3일 기준 신청 면적은 2,342헥타르로 목표 면적 1,366헥타르 대비 178%를 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 신청은 6월 말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2017년 또는 2018년 벼재배 농지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논타작물 재배 실적이 전국 1위로서 우리나라 농지에 10분의 1가량을 신청하였으며 국가의 농경시책에 부응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정읍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체맛 평가 시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읍 휴게소를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휴게소 대표 먹거리 자체맛 평가 시식회와 철쭉 분재 관람 등 프로그램으로 펼쳐졌습니다. 정읍 휴게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요즘 국민의 그 먹거리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희 정읍 상휴게소에서는 국민의 수준에 높은 그 먹거리를 좀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서 일단 그 먹거리 시식 잔치를 하게 됐고요. 정읍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합니다. 치매 예방 교실은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진행됩니다. 치매 예방 교실 프로그램으로는 인지 강화 교실과 치매 예방 체조, 공예 수업 등 인지 기능 유지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정읍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 교실 운영과 함께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제 출신 항일운동가인 장현식 선생을 기리기 위한 공적비가 세워졌습니다. 김제시 궁구면 서광사에 세운 공적비 비문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쓴 글이 새겨졌습니다. 이대 전라북도 도지사를 지낸 장 선생은 보성전문학교, 지금의 고려대학교 본관 도서관 신축과 동아일보 창간 때 자금을 기부했습니다. 또 조선어 사전 편찬에도 자금을 대고 지인에게 권유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날 공적비 제막 행사는 송하진 도지사와 박준배 김제시장, 김종회 국회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반영하는 정책을 부탁해를 추진합니다. 이번 공모는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교육 방향이나 학교에 필요한 내용을 전북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 대상은 전라북도 중고등학생으로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전라북도 교육청 홈페이지 공모전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제출된 정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0명 이내의 학생을 선발해 시상하고 우수한 제안의 경우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24시간 무인 민원 발급기 2대를 추가 운영합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와 수성동 정읍농협 수성지점 앞에 설치됐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86종의 재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위치와 발급 대상 민원 서류는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사과만 하다고 해서 붙여진 고창군의 애플 수박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고창 황토배기 유통센터에서는 애플 수박 출하식이 열렸습니다. 애플 수박은 높은 당도와 육질이 뛰어나 맛이 좋으며 껍질이 얇아 사과처럼 깎아 먹을 수 있습니다. 고창 지역 30여 개 농가 48헥타르에서 재배하고 있는 애플 수박은 전국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는 국민연금공단 남원, 순창지사와 함께 부패하지 않고 청렴한 문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두 기관은 남원시 용남시장을 방문해 방부패, 청렴실천 거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상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부패 신고 방법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자체적으로 제작한 홍보물을 나눠줬습니다. 전북대학교 오디세우스 영재교육원이 이공학 영재교육원 8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공학 오디세우스 영재교육원은 이공계에 역량이 있는 지역 우수 청소년에게 대학 우수 연구진과의 교류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이공계 분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모집은 고분자와 나노공학, 기계공학, 항공우주공학 등 11개 분야의 12개 팀으로 전라북도 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최종 선발된 교육생은 오는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실험실 연구 활동과 소논문 작성 등의 활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고창군이 지역농협 수매에 참여한 복분자 생산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수매 장려금은 복분자 1kg당 1,000원입니다. 농협이 지역 내 가공업체에 공급한 물량도 업체의 원료 확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창군은 지역 농협장과 논의를 거쳐 복분자 수매 가격을 1kg에 10,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공기도 깨끗해 먼지 걱정 없이 외출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햇볕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아침에는 16도로 전날과 비슷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음까지 오르겠고 오존 농도도 높게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올라 주 후반에는 30도에 가까운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갈수록 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볕에 기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은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8도, 경북과 전북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 동쪽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과 오존이 비상인데요.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으로 볕을 차단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오존 생성이 활발한 차도에서 최대한 떨어져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